저희가 이따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심에서 드루킹 일당이 얘기했던 그 진술이 모두 다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거의 다 받아들여지면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해가지고 다 유죄를 받고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판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네. 개별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판결의 내용이나 그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뭐 어느 것을 믿느냐는 물론 법률상 그 해당 법관에게 그렇죠.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없고 모두 다 간접 증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양쪽 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고 네. 다 완벽한 건 없었고 그러니까 퍼즐 맞추듯이 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것 해도 다 하느님이 아닌 이상 네. 또는 어떤 신과 본인들이 아닌 이상은 진상을 확실히 100% 이렇게 규명하기 쉽지 않겠죠. 네.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니까 또 김경수 지사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중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다만 그런데 네. 현직 도지사고 예.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사도 자기 판결에 대한 자기 재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네. 그러나 좀 더 겸손해질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 판결이 오류였을 때 네.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엄청난 그렇죠. 그 피해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현직 도지사인데 그렇죠. 도주나 뭐 이런 염려도 없는데 증거도 다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네. 그런데 다 진술도 다 받아놨고 네. 굳이 법정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다. 네. 그걸 비례성의 원칙, 네. 우리 헌법에는 비례성의 원칙, 네. 또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공권력은 그에 합당하게 필요한 부분만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네. 그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해당자에게는 가장 적합한 얕은 수준의 네. 것을 선택을 하는 법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헌법에 정한 원칙인데 네, 그에 따르면 변호사 법조인 출신이시죠? 저 법률가입니다. 네. 다시 제 한번 법사위원장 그러셨군요. 이 시청자분들 때문에 모르실까봐 상기시켜. 모기한테 대포 쏘지 말라는 법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또는 현행범이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그를 체포하는 경찰이 네. 직접 가슴이나 머리에다가 얼굴에다가 총을 겨누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죠? 맨 처음에는 공포탄을 쏘고 네. 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네. 뭐 공포탄 쏘고 그래도 저항하고 위험에 놓이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다음에 예. 다음 단계로 나가서 이렇게 그렇죠. 하지 직접적인 가격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도지사인데 네. 또나 여러 가지 직접 증거가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양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판사라고 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오버했다. 판결의 내용이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재판을 받는 건 무기 대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은 무기가 대등해야 됩니다. 네. 수사할 때는 그 체포나 증거인멸이나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긴급성과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성 때문에 그러지만 긴급구속. 재판은 네. 이미 수사 당시에 확보된 증거에 의해서 그걸 갖고 판사가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겁니다.
도주가 있거나 네. 뭐 도주 염려 있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런 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했다라는 건 납득이 좀 안 되는. 왜 이랬을까요? 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랬을까요? 그건 모르죠. 성창호 판사가? 저는 뭐 생각하는 게 짐작하는 게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당 판사한테 아. 공격하는 거는 또 자칫 달리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떤 뜻인지 제가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350만 그 경남 도민들의 그 도정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현직 지사가 법정 구속이 됐다는 것 많은 분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예. 뭐 당 차원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주민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 뭐 댓글 보니까 김경수 석방하라고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가 열렸죠. 이런 말도 하고 계시고 수구프레지아님은 양승태 키즈다 뭐 이런 비판도 하시고 형사재판은 90% 이상 증거 확실해야 함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고 판사가 있습니다. 그 자유심증이라는 것은 네. 제멋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판사가 유죄 심증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 예, 증명이 됐다고 하고 확신, 맞네. 여러 가지 증거를 보니까 맞네. 근데 그 맞는지 안 맞는지가 미심쩍어요. 네. 그러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맞는 것이 있듯이. 근데 네. 이제 판사가 그 뭐 확신했다니까 그 뭐 더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법정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에서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또 상고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현직 도지사인데 그리고 재판을 받는 무기대등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네. 하하.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아이돌 엄마께서 김경수 지사님 판결 화나고 이재명 지사님 판결 걱정되고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 수사와 구속 이것까지 맞물려서 어제 뭐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재명 지사 건까지 뭐 사법부에서 조금 오버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 정치권 집권 세력이 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법원 판사들 임기는 거의 정년입니다. 65세까지. 아, 그렇죠. 뭐 10년에 한 번씩 물론 재임용된다 하지만 네. 그것만 따져도 10년이지만 그러나 65세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신분이 보장돼 있어요. 네. 누가 웬만하면 시비 걸 수도 없고 물러나게 할 수도 없어요. 방법은 딱 형사처벌이 아니면 네. 탄핵으로 내쫓는데 그게 뭐 쉽습니까? 없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은 임기는 5년, 네. 국회의원은 4년이에요.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다수당, 소수당이 또 바뀔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기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판사나 검사들은 정치권의 이러한 웬만한 거에 대해서 사실 코도 숨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이 사법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권, 그런 엘리트 의식, 네. 이런 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로운 동색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법개혁을 우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지금 했어야 되는 성질인데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점은 매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위해서 네. 좀 그래서 이 사법법원이나 검찰이 네. 제대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권력의 횡포를 부리지 않게끔 네. 그렇게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인적 쇄신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검찰에 대한 인사는 네.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그 검사 그동안 지난 정권의 권력의 앞잡이 노릇했던 검사들 네. 도태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싶을 때점에서는 자꾸 기수 얘기만 하고 기수에 따라서 그 고검장, 지검장 그런 식으로 부장검사 뭐 네. 이렇게 그런 걸 서열을 정하니까 여전히 사람이 안 바뀌는 한
제도를 아무리 바꾼다 해도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예. 제도도 안 바뀌었으면 뭐 더더욱은 안 됐고요. 네, 답답합니다. 사법개혁 문제까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민분들께서 그래서 뭐 지난주에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서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외쳤는데요. 국회가 좀 더 이 부분 개혁 문제를 좀 그래서 잘 저는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어떻다 이거는 우리 여당의 핑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정말 끊임없이 야당이 정말 난공불락이고 성이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단단한 아주 저항 세력이라 하더라도 네, 지성이면 감천이고 지극히 공력을 들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네.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 저부터 반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